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어제였었죠? 어제에서 오늘로 이제 넘어오는 새벽이었었죠. 눈이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각각 감독님들 여기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눈이 오는 게 좋으냐 싫으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두 분 AD분하고 음향 감독님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싫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눈이 오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부분들을 왜 제가 물어봤냐면요. 저희 집 애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오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동심에 빠져들고 있고 순수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눈이 오는 게 싫다라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걱정을 하고 차가 얼마나 막힐 것이냐 이런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반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동심으로 좀 돌아가서 눈 오는 걸 좀 좋아할 줄도 알고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세상이 삭막해요. 좀 좋게 해야 되는데 좋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진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게 올라가려고 조정을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그렇고서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2월 달 들어서서 3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죠. 수요일이니까, 그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자,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양시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70포인트짜리 때는 지지를 못 해줬어요. 1969.91포인트, 0.2% 거래소 시장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545.02포인트, 약 0.6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속성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오랜 시간 동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약 46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44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일단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어요. 거래소 시장 쪽에.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7거래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기관애들은 마찬가지로 2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11월 하순 들어서면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강도가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연기금 쪽에서 지금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매도로 입장을 취했었던 연기금 쪽이 4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 쪽에 좀 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주구장창 매수를 해봤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역할을 연기금 쪽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고 아니면은 급등락이 좀 나오는 그 변동성장이 좀 펼쳐지고 있죠. 근데 이 변동성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즉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섣불리 매수를 클릭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공포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기 때문이죠. 또 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시장에 대해서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지수, 거래소 시장이에요. 거래소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2014년도만 딱 보게 되면 오늘 하루에만 거래됐던 게 3조 3천억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저로 거래 대금이 했을 때가 2조 대였었어요. 2조 대. 한 2조 2천억 대였었는데 이게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중하순경에 형성이 됐던 2조 2천억 대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늘 들어서는 이제 3조 3천억 대로 줄어들었어요. 어제부터 4조 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금일 같은 경우는 3조 원대 초반권역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자금이 지금 서서히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간에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거래 대금이 늘어나줘야지만 좋은 부분들이에요. 거래가 늘어나야지만,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지만 지수도 상승을 할 수 있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거래 대금이 감소되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조정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 대금이 감소를 했을 이 부분부터는 지금 저점과 고점 부분들은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거래 대금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시장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즉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거래량, 그 정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혹은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지만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재차 다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크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중소형주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던 게 제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렸을 거예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11월 중순경부터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을 보시게 되면 자 10월 중하순경부터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부터. 지금 이 전체적으로 차익과 비차익 쪽의 합계인데요. 10월 중순, 초순부터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간간히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지만 그래도 뭐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중하순 넘어서면서부터 11월 하순경부터 12월 달 들어서기서는 연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6거래,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12월 1일 날 매도가 2,600억대 정도의 매도가 나왔던 거는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뭐 차익 매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물량이 나와주지는 않습니다. 12월 1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다면 이 물량이 출회가 되는 한은 대형 섹터들의 상승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모든 대형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진 않고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업종 내에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 이 한 달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렇게 나쁘거나 나빠 보이진 않은데 그렇다고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뭐 개선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수를 보게 된다라면 크게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별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들은요,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 부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상에 혹은 아니면은 뭐 기본적 분석상 펀더멘탈을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저의 노하우가 시간이 되면 공개가 될 겁니다. 강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이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잠시 후부터 정재현의 주식 재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항상 할 때마다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PPT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좌측 우측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장 이슈 키워드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배 종목, 그리고 업종 대표주와 성장주 위주로의 포트폴리오가 꾸며져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엔 이 외국인의 지배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긴 관점으로 지금 종목을 좀 편입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춰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기관이 지배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낙폭과대형, 경기 민감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기관 쪽에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지난 시간 들어서 뭐 11월 달 한 달 동안에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주도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면 좌측은 지금 매도를 한 거고요. 우측은 순매수를 한 겁니다. 11월 달 한 달 동안에 보게 된다라면 우측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삼성테크윈, 한진칼, 현대건설, LG이노텍,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즉 경기 민감주들을 반등이 나오면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 SDS 신규 상장이 됐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예요. 포스코 철강의 대표주고요. LG생활건강은 뭐 내수 섹터인데 대표주는 아닌 것 같고, 한국전력 유틸리티, 삼성전기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우회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었었죠. KT는 통신 쪽이고요. 한라비스테온공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납품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 항공주, 대장주, 삼성생명은 그 다음에 생보험 쪽의 대장주, 이런 쪽으로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포트를 좀 채워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기관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삼성 SDA, SDS.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이 곳곳에 좀 겹치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국전력, 한라비스테온공조,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매도가 났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매도를 했던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매도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관 쪽은. 반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SDS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빼고요. 레버리지 지수 들어가 빼고, KCC 건자재 쪽 대표주, 우선주 빼고요. 삼성화재 보험주, 롯데케미칼 경기 민감주,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삼성생명 보험 쪽에 대장주죠. 포스코 철강, SK텔레콤, 현대중공업, NC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아이스코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눈에 최근에 좀 많이 띕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띄는 게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롯데케미칼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도 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지금 이 외국인 쪽에서 지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잡아놓고 가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기관 쪽에서 지배를 해 나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죠. 추종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중장기적으로 추종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마인드로 좀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식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하루에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끊고 현금을 좀 많이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롯데케미칼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롯데케미칼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롯데케미칼을 했을 때 제가 방송이 나왔 때가 11월 아마도 25일경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요날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추세대를 일단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 N자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자리대는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랐었어요. 이때부터는 이 마디의 목표치가 채워주고 이 전주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매수를 해도 좋을 겁니다. 라는 분들이 2주 뒤에 2주 전 방송에 아마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다시 보기로 돌려보시면 맞을 거예요.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이 종목 또 살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 종목 저항대로 오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도 매도를 했습니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한 다음에 절반 정도 매도해 놓고 최종적으로 24일경, 23일경에 전량 일단 매도를 일단 했단 말이에요. 매도를 해 놓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자리대, 즉 요 자리대를 지지하는가 그 부분들을 보고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면 되게 좋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결국엔 하루 빠지고 난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즉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이 10월 달부터 이 고점을 형성했던 11월 24일까지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관 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쪽에서 바턴을 터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제 대량의 매도는 끝이 난 것 같고요. 결국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기관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절충안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형성됐던 이 조정이 외국인 쪽과 기관의 절충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왜 계속 화학 섹터 중에 롯데케미칼만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 중에서도 제일 괜찮습니다. 물론 조선 쪽이라든가 철강, 기계, 건설 다 경기 민감주거든요. 자동차 이런 쪽 다 경기 민감주인데 사실 이 화학 섹터만 얘기를 하는 그 부분들은 다른 섹터는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조선 쪽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가 않고요. 네, 철강 쪽도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한중 FTA 뭐 수혜를 받네 뭐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없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건설 쪽도 뭐 내수 경기, 뭐 건설 경기 부양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대형 건설사들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형 건설사 이렇게 크게 수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주도 빼고 조선주 빼고 그다음에 뭐 철강주 뺀단 말이에요. 기계도 뭐 이거 별 볼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도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게 되면 자동차 쪽하고 뭐 화학 이쪽이 있는데 정유 쪽도 있고, 근데 정유 쪽도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뭐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형 섹터들 보내서는 뭐 선택되어진 2개 종목밖에 없거든요. 2-3개 종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2개, 3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화학 섹터 쪽, 즉
4분기 실적이 확연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이 롯데케미칼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형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큰 이중바닥을 형성한 그런 모습들, 차트의 모양새가 롯데케미칼이 한 종목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17만원 깨지고 16만원대 초반 중반권역에 사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도 전고점 돌파 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좀 기회가 된다라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에탄올 공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4분기 때 실적 개선이 될 것이고, 증설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틸렌에 대한 공급, 요거 하나만으로도 롯데케미칼을 어느 정도 치고 나갈 그런 섹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목이 다른 이 화학업종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나름대로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은 상당히 좀 세게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못 보여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럼? 긴가 아닌가? 자, 이쪽 부분 다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 섹터 대충 있죠. 롯데케미칼을 보자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마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캔들로만 보게 되면 이중바닥을 찍었어요. 그죠? 이중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21선에 이중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21선까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21선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61선 보게 되면 61선이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점이 나왔죠. 61선 요 지금 상황 보면 다시 이렇게 찍고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61선도 쌍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얘기겠죠. 61선 쌍바닥이면 어떻게든 241선 뚫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241선 뚫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뚫고서 지금 조정입니다. 조정이고 하락수에 때 뚫어놨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뭐 이렇게 분석해갖고 매수 포인트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이 롯데케미칼 하나의 하락수세 때와 거래량과 이평선의 저항대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 종목 하나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돌려볼 때가 잘 보세요. 롯데케미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호석이 뭘까요? 아니잖아요. 금호석이. 그죠? 고점대가 61선에 대한 부분들,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61선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락수에 때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호석이 안 된다는 얘기고, LG화학 볼까요? LG화학은 낙폭과대죠? 얘는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쳐도 얘도 아니란 말이에요. SK이노베이션 정이란 말이에요. 얘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수세 때 벗겨냈어도 다시 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GS 안 되고 S-오일 안 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화학 섹터, 화학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송원산업 외바닥으로 올라갔습니다. 외바닥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밀려 내려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 OCI 대책 없죠. 이거 재수없이 신저가 갈 것 같아요. 가뜩이나 유가까지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감산 이 부분에 합의 못했죠. 그러면 신재생 쪽에 메리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즉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기술적 분석도 차트의 흐름들도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모멘텀 또한 없어요. 모멘텀 또한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 못 본다는 얘기예요. SK케미칼 얘도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갔다가 쌍바닥을 찍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캔들 쌍바닥이죠. 21선 쌍바닥 찍었죠. 61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려 세운단 말이에요. 즉 얘는 이렇게 큰 박스를 뚫어버리게 되면 이 마디 폭만큼 또 올라가겠죠.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임상이잖아요. 임상, 삼상. 그 부분들 때문에 안 빠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뭐 지금 대표이사 주식은 매입했잖아요. 자사주 매입도 했고 직접적으로 취득도 했고요. 회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죠. 그럼 결국 보세요. 화학 종목군들 웬만한 것들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차트가 돌아섰거는 이 한 손에도 꼽힙니다. 이 한 손에 다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모범적인 게 롯데케미칼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모멘텀과 다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계속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조정 시엔 아마 다른 화학주들은 뭐 흔들리는, 뭐 예를 들어 다른 화학주가 2% 3% 올라가게 된다라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는 거예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간에 어느 정도 이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추종해서 매매를 해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수급적으로 봤으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봤더니 실적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충분히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기관 지배 종목 말고서 이제 다른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 쪽에 선택과 집중 얘기했었죠. 삼성과 하나에 대한 빅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먹거리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성장, 이거는 하나 쪽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 또 웃겼던 건 삼성과 메디슨 이 부분들 하면서 뭐 헬스케어 쪽에 뭐 더 이상의 뭐 이런 부분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무슨 기사거리가 나오면서 어제 또 헬스케어 종목들도 급락 났단 말이에요. 하한까지 갔었고. 근데 삼성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삼성이 새로운 이 성장 동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금융 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사물인터넷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선진 시장을 보시게 되면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에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흐름이. 삼성전자가 이런 사업을 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더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이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고령화 사회예요. 점점 더 이제 삶에 이게 살아가는 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뭐 평균 나이 60 뭐 한다면은 이제는 뭐 70, 80 그 이상까지도 그만큼 다 오래 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건강이죠. 헬스케어 쪽. 지금 선진시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에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적으로 먼 미래를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포지션을 좀 전략은 취하는 건 어떨까. 근데 모든 종목군들을 다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 그랬죠. 수급적인 부분들과 실적적인 부분들, 모멘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잠시 뒤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실적을 또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시장 성장이에요. 방산 쪽이나 이런 쪽을 하나 쪽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격탄 받은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한번 빠졌다가 반등 났다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저점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 아마 한 마디 더 빠져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이변이 없습니다. 항공산업 부분들은 상당히 독보적이에요. 한국항공우주가. 근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마디가 더 빠져보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 부분들, 즉 실적과 모멘텀이 다 있는데 일회성, 이런 모멘텀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테크니 뭐 하나로 넘어간다고 해서 물론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 쪽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상에서는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것도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반대편 쪽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살 수도 있을 만한 이유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FTA 수혜 주착기가 지속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성장성과 실적과 수급.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느꼈냐면, 중국 FTA 테마가 탈려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현듯. 그냥 갑자기 든 부분들인데 불현듯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탄력적으로. 그것도 얼마 전부터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거 이 2013년도를 보게 되면 중소형주, IT 부품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과거 2003년, 2004년도 때에도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섹터들이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 기업, 중국에 납품을 한다라는 그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혜가 충분히 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FTA가 체결이 되면서 나름대로 보게 되면 개방의 폭을 넓혔던 이런 엔터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서 중소형 시장으로 가는데 이게 한 번쯤은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심히 좀 몇몇 종목을 좀 봤었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얘기할 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와줘야지만 어떤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제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입니다. 기본적 분석, 즉 근본이 있는 주식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났을 때 주가 기술적 차트를 보는 거예요. 역별이라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면 되고 그리 한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왔으면 이격이 좁혀지는 그런 구간들이 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10월 중하순 넘어서면서 11월 달 넘어서고 이럴 때까지는 아마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진 종목 하지 마시고 역별 종목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역별 안 하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대신에 정별 초입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십시오라는 얘기들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속에서 주도주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정별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변동성이 컸던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래도 좀 적당한 수익이 좀 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과 실적 다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 저는 탑픽을 뽑는다면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FTA에 대한 수혜주?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 전에 해드렸단 말이에요. 종목군들을 하나씩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어제 예병군 멘토께서 그 핸드폰을 좀 바꾸셨어요. 스마트폰을 엣지로다가 엣지 있게 바꾸셨는데 거기 뭐 있는 거 하면서 보니까 노래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소리바다였었나요? 보니까 그러면서 음원 관련주를 한번 봤어요. 음악 참 음질도 좋고 잘 나오던 것 같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목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KT뮤직을 한번 볼게요. KT뮤직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한마디가 크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지금 빠져내렸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저는 이 KT뮤직이 아직 시세가 확실하게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우선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면 작년에 2013년도는 적자였었어요. 22억.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1분기 14억, 2분기 23억, 3분기 21억이에요. 그럼 총 3분기까지 5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얘기거든요. KT뮤직이 이랬던 실적은 없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실적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상당히 큰 폭에 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원래 주가 수준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가 그렇고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점을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랐다가 고점 형성해주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거 폭만큼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데 이 폭만큼 밀렸다가 올라세웠단 말이에요. 바닥은 옳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기술적 분석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모멘텀을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모멘텀을 보게 되면 한류열풍 여전하잖아요. 한류열풍. 그죠? 한류열풍 여전하고 뭐 실적은 기본이고 일단 한류열풍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음악도 많이 들고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고 있죠. K-팝 스타 이런 거 뭐 많이 진짜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우리나라 음악을 좀 많이 들을 거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각지에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싸이가 상당히 좀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었죠. 근데 보게 되면 싸이도 신곡을 발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음원 관련주들이 많은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이 관련주 얘기했었으니까 다른 거 한번 볼까요? YG엔터 한번 보자고요. YG엔터. 자, YG엔터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다 기술적 분석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기술적 분석 한번 보자고요. 얘는 박스예요. 그죠? 여전히 박스 비추세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추세 구간이구나. 아,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빠졌구나. 하락 N자형으로 빠졌다가 되돌림 나와주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얘는 박스 권역이고 수급적인 거를 보게 되면 기관 애들이 많이 사고 있구나. 그럼 얘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 되겠네? 라는 걸 일단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실적이죠? 실적을 먼저 봐야 되니까. 자, 실적을 보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실적을 내긴 냈네요. 1분기 때 83억, 2분기 때 49억, 3분기 때 46억입니다. 그러면은 3분기까지 177억 벌었네요. 일단은 적자 기업은 아니죠. 옛 엔터주들이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싸이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뭐 있어요? YG엔터가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왕구업체와 뭐 캐릭터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죠. 제휴를 통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 명품 업체, 모 명품 그룹 그 기업하고도 현재 협력을 하려고 타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한류 열풍 그대로 따라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음원주가 이제 깊은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정말 힘들게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 딴 세상이죠. 녹음을 해서 정말 창작의 고통을 하고서 그 부분들을 가치를 인정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럴 부분들 세상에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로엔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차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로엔은 대장주네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그럼 로엔이 일단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목도 소리바다라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소리바다도 여전히 안 죽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시 치고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음원주들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음원주뿐만이 아니라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네트웍스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스트 한번 볼까요? 김수현? 키스트 차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엔터주도 조정 많이 받고 움직였어요. 키스트 제가 실적 확인을 하고 보십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키스트 그죠? 근데 지금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돌아섰어요. 확연하게 턴어라운드가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관심을 갖고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 사마네트웍스도 있어요. 사마네트웍스는 많이 쌍봉 찍고라서 밀려 내려왔는데 아직 박스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얘는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들은 제가 검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적이 아직까지 적자예요. 적자. 24억 적자 나왔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테마를 탈 수는 있겠지만 조금 꺼름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메리트는요.
사마니톡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과거에 진출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중국 업체가 계약도 했었고요. 그러면 충분히 중국 FTA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권역군들 실적이 나와주는 거, 모멘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음원 섹터라든가 이런 컨텐츠 쪽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련 섹터를 좀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 하나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뭐 왕구 쪽이나 아니야 그 코끼리 밥솥 있죠? 코끼리 밥솥. 리옹쿠첸 같은 거. 자, 리옹쿠첸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얼추 바닥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가 여기서 성장을 멈출까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면세점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전 더 간다고 봅니다. 지금 큰 가격 하락, 즉 하락 N자형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얘도 이렇게. 이중바닥 찍어줬단 말이에요. 61선과 121선 대드가 났기 때문에 이 자리 때까지는 한번 올라주고 숨고르기가 나왔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 봐야 되잖아요. 실적.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막 급등주 이런 거 아니라 투자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이런 것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수 쪽에 보게 되면 뭐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한국콜마나 원래는 아모레 G 봐야겠죠? 아모레 G. 아모레 G를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117만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모레. 그죠?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아모레 G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따라 들어가 겁나요.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는 이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코스맥스. 코스맥스 같은 거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얘가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내수주 빠지면서 그러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 N자형으로만 놓고 봐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 해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요래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못 올라도 11만원짜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 좋아요. 중국 모멘텀이에요. 중국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겠고, 또 의류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어무역 같은 거 있는데 한세실업 보자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옵니다. 그죠? 실적이 나와 주고 있어요. 작년에 줄어들었다가도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풍물산 뭐 이런 것들, 원풍물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실적 한번 봐볼까요? 원풍물산을 보게 되면 지금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는 차별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류주다, 중국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섬유의복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 민감주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나와주는 애들은 더 치고 올라가겠지만 그 나머지 종목군들 같으면 밀려내릴 수가 있습니다. 소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전에 좀 전에 시황에서 얘기했던 건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를 잘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실적이 나와주는 애들 같으면 베팅이 들어와요. 과감하게. 근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뭐 중국 관련주다, 의류주다 그러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옥석만 딱 남게 돼요. 그게 차별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기도 하면서도 뭐 기술적 분석으로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로라 같은 종목 있죠. 자,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나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저는 역배열에 이렇게 빠져있을 이 역배열 당시 때 매매를 하는 것보단 저는 이 시기에 매매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즉 매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신고가예요. 그죠? 매물 소화를 다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대형주 쪽에서 그렇게 많이 없어요. 중소형주 쪽 같은 경우 오로라 같은 게 일단은 먼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죠? 대성창투는 좀 말고 한국사이버결제가 있어요. 한국사이버결제도 전고점을 돌파할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M&A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대형 섹터 중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 아마도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한번 치고 올라가서 이 부분들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아마도 또 큰 한마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두말할 필요성이 없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술적 권역에서 이제 바닥 권역에서 탈피를 해서 올라오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성창투가 있겠죠. 이런 것들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계속 정배열 초입 보십시오.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이러한 애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던 것도 겁나요. 역배열에 있는 것도 겁나요. 그렇다면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종목군들의 대성창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배열 초입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막상막하 투매시에 들고 놨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종목만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훑어보고 넘어갈 테니까 뭐 밑에 코멘트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리노스도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사조시푸드라는 종목군들도 지금 정배열 초입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한전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 대체적으로 다시 사조시푸드로 돌아가서 좀 보게 된다라면 정배열 초입에서 다시 움직이는 그런 섹터란 말이에요. 제가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정배열 초입 보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적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빠져도 회복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 종목이 만약에 치고 나가서 확산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 확산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실적이 잘 나와주게 되면 횡보를 하고 있고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게 되면 언젠가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연회를 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목동했다가 부산 갔다 목동 갔죠? 이번에는 인천으로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2월 6일. 국민교육 헌장 선포일 다음 날이에요. 토요일 12월 6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지점이에요.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정면에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동부증권이 있으니까요. 2층으로 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준비한 거는 좀 상당히 많은데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해드릴 것이고 방송에는 그리고 방송에 못했던 부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강연에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